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진짜 주말에 애간장을 많이 녹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결과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원했던 대로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손을 떼게는 만들었습니다만 끝이 아닙니다. 이놈 이거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확실하게 벌 받는 거를 봐야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방송을 조금 일찍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채팅으로 형식이가 주심이란다 뭐 이런 거 올리시는데 형식이가 누군지 하고 저도 막 찾아봤는데 그거더군요. 그거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또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라이브 함께 하실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활약이 전천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같은 선원이 그 배에 타고 싶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모십니다. 의원님, 진짜 대단하셔. 의원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반란의 두 종류가 있는데 반란의 두 종류. 쿠데타에 친이 쿠데타와 반란 쿠데타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반란 쿠데타는 이긴 쪽이 확실히 정리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단순히 그야말로 이제 어느 쪽이 무력이 많이 갖고 있느냐. 힘 대 힘의 싸움이니까. 바로 그렇게 끝나는데 이 친이 쿠데타는 윤석열이 한 거죠?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와 핵심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더 유리한 정치 구조를 갖기 위해서 행한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를 해도 자기들이 거느렸던 세력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에를 가도 많아요. 검찰 정권에, 군사에, 언론에, 뭐 경제적 기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명백한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력이 없으니까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진압할 수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친이 쿠데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고 그때마다 언제든지 판을 뒤집어 엎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네.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고 검찰 조직이 있고 헌재가 있고 또 대통령 권력이 여전히 물론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독수부터.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거를 도와주십시오. 네, 의원님 하나하나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좀 이제 내용들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네. 가벼운 걸로 우리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좀 많이 오르셨어요? 의원님? 네, 지금 많이 보니까 뭐 오르셨어요. 36만 명이시네, 네, 구독자가. 36만. 의원님. 네, 우리 그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네. 조직을 해야 돼요. 조직을 해야 된다. 예, 공습 경보다 뭐 경계급 경보 하면은 싹 모일 수 있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못 가면 니라도 나가라 서로 그런 연락만 체제가 좀 돼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겠다. 네. 김병주 의원님이랑 같이 유튜브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란의 핵심 피의자들이 네. 국회의원의 항의 방문에서 예전 같으면 뭐 얘기 그렇지. 듣고 이제 비공개로 하는 건데 그 유튜브 앞에서 진술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깊은 감명을 예.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저는 좀 그거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그 우리가 그냥 일반 먹방 찍고 브이로그 찍는 그 유튜브 개념이 아니라 의원님이 뭐 실버 버튼 받고 싶다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좀 조직화되고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도 너무나 많고 하니까 예.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 네. 개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려요. 차 안 예. 막힐 때는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 맞아요. 모여주십시오 호소를 하셨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김용현이가 중과 부적, 중하고 부적이 없어서 졌다 이게 아니고 숫자가 밀려서 졌다.
맞습니다. 진짜 시민들의 그러면 힘이 필요해서 맞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해주시고 네, 정보를 좀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네. 윤석열이 우리 시민분들의 힘으로 직무정지가 네. 됐잖아요, 기자님. 네. 근데 직무정지가 돼서 한시름을 놓긴 했지만 네. 윤석열이 지금 수사에는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오늘 수령도 거부했죠. 오늘 네. 경찰이 갔죠? 네, 네. 수령도 거부했고 지금 이른바 이제 수사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누구라도 열심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는데 네. 오늘 이르러서는 이거가 정리가 안 되면 사단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혼선을 노출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면 뭐 정보서령 같은 경우에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승인을 안 내줬고 검찰이 그렇죠. 또 공수처에서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방사사령관을 체포해버리고 검찰이 예,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이제 수사에 끼어들고 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이제 말하자면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부하는 거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또 커트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내심 내가 어디 가서 수사받는 게 유리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방금 기자님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도 윤석열을 불렀는데 일단은 불응하고 예. 뭐 2차 소환 통보는 한다고 합니다만 예. 검찰도 안 가. 예. 일단 경찰도 안 가고 있어. 예. 그러면은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윤석열이 뭔가 쇼핑하듯이 어디 상황 보고 어디로 갈까 고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소환할 때 안 음. 나오면은 자기 죄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고 그렇죠. 또 반성의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버티면 제2, 제3의 내란의 기회가 있다는 그 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보세요? 결국은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있으니까 검찰을 믿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2차 소환까지 불응하면 3차에서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선회에서 생각하면 그 빌드업을 어차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빌드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근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이 뭐지? 어떻게 내란죄 우두머리가 저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윤석열이 정리해 보자면은 2차까지도 만약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안 나온다. 예. 그러면은 충분히 체포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이제 체포해야 되겠다, 소환하겠다 하는 것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수본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경찰. 그래서 경찰의 국수본. 그러면 국수본 소환을 한 두세 번 불응하고 검찰 것도 한 세 번 불응하고 공수처 것도 한두 번 불응하면 이게 한 6-7번 쌓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쇼핑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검찰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한테 수사 협조할 테니까 구속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러겠죠. 네가 나 구속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수사 권한이 국수본에 있고 경찰에 있고 경찰에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공조본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법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형식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공수처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가져오라고 지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더 가면 결국은 공수처가 나서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수처가 나선 상황은 네. 수 없다. 근데 지금 채팅으로도 이레이드님이 그 얘기하셨거든요. 사공이 많아서 이거 네. 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네. 뭐 경찰, 검찰, 공수처, 뭐 공조본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또 따로따로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불안감이 좀 있으신 지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국정의 운영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가 뭐 이번 주 주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검찰이 합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에 수사본부에 검찰이 합류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예,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처음 당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검찰이 앞으로는 이제 기소청, 공소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한 선례를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아 네? 내가 공수처하고 놀아
내가 국수본하고 놀아 서초동을 떠나서 그러다가 우리 간다. 이제 이런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경쟁해가지고 실적을 쌓아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그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으니까 네. 서로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박 의원님 계시지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김영현 국방장관이 이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거 위법 증거야 니네가 수집해온 거 니네는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수사를 해갖고 니네가 수집해온 증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 예. 최악의 경우 법원이 인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외라고 하는 절차의 형식 논리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그리고 결국 특검이 가서 특검이 기소하고 특검에 이제 증거로 넘어가면 뭐 그때는 절차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재판정에 가서 굉장히 소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공부해 보면서 보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거 내란이잖아.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모두가 내란인 걸 알고 있는데 예. 이상하게 그 수사권이 없는데도 내란을 들고 가서 직권남용으로 엮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수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각하될지도 모른다 하는 점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일단은 공수처로 일단 모아놓고 네. 수사 인력을 이제 투입하는 거는 네. 거기서 공조본을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특검으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거고. 네.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영현 뭐요? 국방장관이 진짜 모렴치한 게 그 본인이 자진 출석한 거 아닙니까 검찰로? 검찰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검찰이 이거를 내라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 뜻대로 안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영장 청구가 됐어요. 그리고 본인 그 과정에서 심사도 포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근데 이제 와서는 검찰이 이게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내란의 우두머리 혹은 가장 적극적인 기획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일 수 있는 태도인가? 아니 그러면 요거 말 나온 김에 그냥 원래 이제 뒷부분에서 좀 다루려고 했는데 김영현 얘기 네. 꺼내셨으니까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들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지금 김용현이 원래 오늘 검찰에서 오전 10시에 김용현한테 김용현 너 와 수사 받으러 와 했는데 김용현이 검찰 너네 불법 수사하고 있잖아. 나 안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제로 데려오려고도 했는데도 계속 나 안 가 해가지고 못 네.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왜 안 간다고 하는 김용현이 검찰 너네 불법 수사잖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박선원 의원이 생산한 문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 검찰. 네. 이 내용으로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 그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된 10시에 나와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이제 검찰청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 출정 거부. 김용현이 김용훈이 출정 거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교도관들이 가서 끌고 나오려 그러면은 그 문에 꽉 잡고 나 안 나갈 거야 막 버티기도 하고. 옛날에 제 친구 어떤 놈은 저기 뭐야 그 퐁퐁 그 감옥에 가면은 이제 식기 자기가 씻어야 되거든요. 세제. 네. 그 퐁퐁 마신 놈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 친구 아 안 나가려고 나 죽어버릴 거야.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웃으면서 진짜 계엄의 시대. 아니 저 전두환 때. 전두환 예, 때.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기 뭐야 병사 그 안에 조그만 병원 있어 양호실 같은 거 네. 그리 끌려가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호수 집어 넣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배 씻어내고 네, 너무 그렇게 무서운 하면서 이야기인데요.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네. 나 진짜 아니 토요일날 저녁인가 갑자기 제 아는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니 김영현 변호사들이 박 의원 고발했대.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가 뭘 나를 고발해? 해서 찾아봤어요. 네. 봤더니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쫙 써줬고 제가 써준 체크리스트대로 검찰이 자기를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깼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짓을 하냐 네. 막 그래요. 그래서 참 검찰이 내 지위를 받는 살다. 아니 근데 고발했어요 김용현이? 내가 김용현이 고발 안 했고 김용현도 나를 고발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팀한테
다 모아가 야쟤 왜 저러는 거 같냐 그랬더니 저희가 그동안 보도 자료를 한 35 종류의 보도 자료를 계속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부 이 사람들이 보도 자료 1호부터 해고 이걸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검찰이 검찰이 네. 근데 검찰만 모아놓겠어요. 모르니까 경찰도 모아서 쓰고 뭐 국수본이든 뭐 공수처 다 저희가 낸 그걸 쓰면은 그게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도된 걸 다 모아가지고 수사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한데 우리 방에서 나간 보도 자료를 네. 시간 순서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 당신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런 거 아닌가. 아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질문서보다도 제가 저희 방에서 낸 보도 자료가 보도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걸로 물어보니까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때 도망갈 데는 없고 저희는 다 제보에 기초해서 사실 확인하고 보도 자료 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는 없어요. 그게 갑자기 열이 받는 거죠 이제. 아 저것 때문에 내가 계엄령도 성공 못했는데 감옥에 와서까지 응?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했고 이제. 아니 근데 얼마나 이 김용현이 좀 어이가 없냐면은 아까 기자님이 얘기해 네. 주신 것처럼 지발로 검찰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경찰에 안 끌려가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오늘 방금도 정리했지만 또 하나가 어쨌든 이거 검찰 잘못됐다면서 검찰총장이랑 다 공수처에 고발을 냈더라고요. 고발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수처에.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김영현 뭐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자기가 불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처지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2인자인데 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정진석이 막 뭐라고 하니까 당신 빠져. 뭐해 얘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계엄 전에 네, 계엄 이제 막 이제 하려고 선포하려고 할 때 그 국무회의 네, 막 국무회의 하려고 할 하기 전에 때 12월 3일 날 밤에. 정진석 실장조차도 그럼 당신 빠져. 그 모르겠어요. 가로 열고 닫고 너 끝나면은 너 관 안 둘 거야. 이렇게 포함돼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 아 그랬겠네. 그랬던 진짜. 사람이 이제 그거요. 네. 교수소 가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이 겨울에 추워요 진짜? 추워요. 아 정말 추워요. 그리고 좁아요. 좁고. 네. 정말 먹는 것도 그렇고 이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좀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감옥살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중한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회식 아닙니까? 회식? 아 맞아요. 네. 술과 네, 회식을 못 하잖아요. 네, 김용현 장관.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용현이 왜 저럴까? 처음에는 이렇게 들이미는 자료와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내 밑에 있는 그 사령관들이 다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불었는데 여인형이나 이런 애들이 안 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박선원이 그 보도 자료보다는 사령관들을 조사한 거 그걸로 취조받는 게 더 낫겠다.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한번 걸러진 거니까 지들도 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조사를 받으려면 어때요? 시간을 끌어야지. 아 그 진술 조서가 다 정리돼 가지고 김용현한테 들이댈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이거 박선원이 보도 자료한테 당하는 것보다 자기 식구들 부하들한테서 올라온 조금 이렇게 필터링 됐다 그러죠. 여과된 걸러진 걸로 보고 자식 이렇게 욕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했네. 아유 똑똑하게 진술 잘했나. 그럼 그쪽으로 맞춰 가야지. 뭐 이렇게 이거 좀 합리적인데? 그러니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진술을 해놓을 경우엔 그러니까 자기 진술에 자기가 발목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현 입장에서는 일핵 하나, 질럿 하나, 도락 하나, 내란 수개의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 본인도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오늘 하루 진술 안 한다고 징역 뭐 깎이는 거 아니고 이미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는 중대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원님 얘기한 대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떨어져 거기서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발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합리적인 좀 근데 추론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또 생각해요? 이제 예. 아니 늘 우리는 생각. 늘 우린 생각해야 돼. 오늘 같이 늘 생각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생각 같이 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자 자 윤석열이가
전화해가지고 사령관한테 막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아, 한 명 한 명 맞아요. 끌어내라. 그럼 뭐 저기 뭐 특전 사령관도 2번 이상 전화 받았다고 그렇죠. 그래. 뭐 저기 뭐야 소방사령관도 전화 2번 받았다고 그래. 그리고 뭐야 저기 여인영이는 뭐 수도 없이 전화 많이 받았고. 조지호 청장도 전화 받고. 그 조지호 청장도 막 전화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짝 빠져 있으면, 예? 그게 살짝 빠져 있으면 결국 윤석열이가 다 시켰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가 같은 내란 수괴인데, 네. 공동 정범인데 네. 그게 아니고 저기 대빵은 저 윤석열이고요. 나는 사실 가운데 조금 한 거밖에 없고 지가 직접 한 거니까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그 저기 윤석열이 하도 뭐 한번 엎고 싶다 그래갖고 살짝 거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자기 보호 본능 그렇죠. 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윤석열이가 가는 거지. 그렇죠. 뭐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타고 가는 국방장관이 그 소위 말해서 입고된 이후에 되게 버라이어티해요. 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도 그게 나왔었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면은 옥중투쟁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이거지. 자기 살려고 별 발악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런데 뭐 그러나 이미 어이 이 사람아 엎으려고 했으면 그냥 한 목숨 버리고 끝내. 그렇지. 그냥 재판 받고 사형 받고 앞으로 한 200년 동안은 더 이상 쿠데타 하는 사람 안 나오게 그렇죠. 귀감을 보여. 뭘 그래 한 사나이. 안타깝네요. 네? 김용현 장관이 교도소에서 이걸 볼 수가 없어. 아니 저 네. 말해주는 사람 있을 네. 거예요. 뭐 교도관이 가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오늘 박선을 봤는데, 어이 장관 그러래. 그 사람이 뭐 한 번 죽지 2번 죽고 그렇게 하지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씨 나 이러다가 이놈들 또 엎으면 나 죽는데. 아니 의원님 그거 막아주셔야 그럴 리 어깨만 또 해주셔야 아 되는 갑자기 거 아닙니까, 후회되네. 의원님. 아이고 참. 의원님이 겁먹으면 우린 더 무섭죠. 그렇지. 예, 의원님이 막아주셔야죠. 다 같이 해가지고. 자 어쨌든 지금 의원님이 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간사로도 활동 중이시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12.3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센터도 열려 있습니다. 예. 뭐 번호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02785-1203으로 제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어때요? 크게 두 종류. 두 종류로 들어와요. 근데 제보가? 이제 대다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동네에 헬기가 떴어요. 이상하게 우리 동네에 포 사격 소리가 났다. 소리가 큰데 옛날보다 정말 대규모로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자극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분도 있고 요즘에 요즘에 네. 탱크가 움직여요. 뭐 해가지고 이 군부대 주변에 부대 이동을 우리가 감시하는 거의 감시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긍정적이고 그렇죠. 하나의 그 종류 네, 있고 또 아무래도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제보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실제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조금 이쪽으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국방위 의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 각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네트워크나 이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좀 질이 높은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이 제보 센터는 역시 일반 시민들이 이 제2, 제3의 이런 그 불손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제보 센터의 기능이 모니터링 센터로 살짝 바뀌는 점이 근데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중요해. 중요한 게 아주 저 고마워요. 웬만한 군부대 이동은 다 제보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쐈다, 뭐 아니면 헬기 떴다 싶으면 네, 뭐 세대가 지나갔다, 뭐 갑자기 안 다니던 헬기가 6대 봤다, 뭐 많아요. 맞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아직까지 윤석열이 아예 끝나기 전까지는 진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또 상황이긴 하니까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다양한 제보 중에 네. 우리 의원님이 또 이야기하신 정말 충격적인 제보가 바로 이번 내란 사건에서 민간에서 기획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노상원 아니에요? 노상원. 네. 노상원 정보사령관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내용들 혹시 기자님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의 부분에서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이 김용현 장관과 12월 3일 새벽에도 만나고 12월 4일 내란 사태가 종결되는 시점에도 통화를 했고 뭐 이런 거고 이분이 지금 이제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본인이 초고를 만들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초고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 단계에서 논의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김영현 국방장관의 절친한 육사 후배고 이 부분과 포함해서 이제 이게 그 이른바 이제 정보사 오비들의 동원 뭐 이런 부분에도 관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박 의원님이 제기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고 근데 이분이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좋게 말해서 아주 머리가 좋고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 자기에게 유리한 힘 있는 쪽을 자기가 잘 타서 그 흐름으로 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경호처 차장 군사관리관 원스타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 청와대 때 경호실 차장하면서 자기 위에는 박흥렬이라고 참모총장 출신이 있었어요. 그 밑에서 막 2스타, 3스타를 쥐고 흔들 정도로 머리도 좋으면서 권력을 행사해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자면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볼게요. 방금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12월 3일 새벽에 김용현을 만났다는 거 이거는 네. 이제 계엄 전에 날이 지나서 12월 네. 3일 새벽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란이 그러니까 그 이 계엄이 철회되기 전 윤석열이 지통실에 있다가 네. 나갔고 네. 계엄을 철회하기 전에 김용현이 이 노상원과 또 통화를 했다. 요 내용을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일단 요 내용 자체는 좀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됐다고 봐도 됩니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정도의 제보였고. 첩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밤새 12월 1일부터 새벽까지 밤새 김용현이 뭘 했겠어요? 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짚고 항상 워 게임 전쟁 게임 그 시뮬레이션 하듯이 짚을 거 다 짚었고 이제 오늘은 편안히 자고 내일 일어나서 한번 정말 세상을 엎어버리라 딱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TF한테 이제 지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 그래가지고 자네는 내일 와가지고 오늘 밤새 한번 점검한 거 나한테 한번 보고해봐.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올라갔을 거다. 그 한남동이에요. 여기는 한남동 그 장관 공관에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은 새벽에 들어간다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노상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원래 김용현하고 엄청 친해요. 원래도 네. 선후배 사이죠. 네, 38기고 3년 후배 41기. 예, 그리고 뭐 김용현이가 상호나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고 지가 그 박근혜 때 그 경호실 차장 할 때 이제 경호실 처장으로 들어온 김용현이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정보도 가르쳐주고 경호실에서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여러 가지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이자는 이제 그 조연천이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그 전 기무사령관 조연천이 갖고 그런 일단 인맥을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사람 머리 좋다 그랬잖아요. 김용현은 야전 작전 통해 가지고 비교적 머리가 단순해. 김용현은 단순해. 단순해. 스타일만 성질만 되고 단순해. 그러니까 이 음모가 내지는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음모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과 실행을 잘 짜는 하나의 참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브레인이 바로 필요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노상원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쭉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몇 시부터 뭐 하고 뭐 대통령하고는 저녁 8시에 뭐 보고하고 그 전에 관제에 올라가서 식사 좀 같이 하고 마지막 뭘 점검하고 사령관들 뭐 하고 이런 거 쫙 같이 점검하고 좋다 이대로 뭐 하자 뭐 이러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소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네, 내피셜이에요. 네. 네. 내피셜. 네, 그렇게 해서 오후에 이제 김용현이는 이제 윤석열이한테 이제 보고하고 이대로 갑니다. 하고 윤석열이는 그 한덕수한테 8시 20분에 연락을 해서 우리 계엄 간다. 이렇게 하고 조지호하고 또 서울청장 불러가지고 자 이대로 가는 거야. 10군데 확보해. 하고 이 사람 잡어. 그리고
병력은 이렇게 동원해. 니도 검거 좀 하고 알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타임라인 정리되네. 근데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네. 윤석열이 지통실에서 나가고 네. 김용현이 노상원이랑 통화를 또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네. 추가 계획을 실행을 하자. 2차 계획을 실행을 하자. 작전을 이미 실행... 준비된 작전인데 네. 이게 밀려가지고 못한 그런 작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추가 작전 하자고 하는 쪽은 이제 노상원이었을 거예요. 아, 오히려 그게 카드가 있는데 왜 다 안 쓰냐? 그게 지금 알려진 것 따르면 오늘 이제 나온 얘기지만 3시 정도에 34명이 용산으로 출발했다. 버스를 타고 국군 지휘권 그 대령급 이상 장교들이 그게 하나가 있고 7공수 13공수가 출동을 준비했다. 요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네. 이쪽 전공이 아니에요. 아, 네, 이 노상원이 전공은 정보 쪽 정보사도 했고 뭐 정보학교장도 했고 777 사령관도 했고 해가지고 정보계통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문상호가 정보사령관인데 50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 41기예요. 9기갑이죠. 그럼 실례지만 학번이 얼마예요? 전 공공입니다. 00이요? 네. 난 82야. 네. 82. 거의 뭐. 18년 차이 나네. 네, 네. 아이고 여기는 저는 태어난 게 9입니다. 1, 1학번. 너무 젊은 세상에 와서 그런구나. 어쨌든 네. 어쨌든 9년 차이면은 육사에서 학번으로 9년은 차도 뭐. 9년이 엄청 네. 크잖아요. 대선배네, 대선배. 네. 노상원이. 그래서 노상원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거의 하는. 아, 문상호는 문상호는 왜냐면 문상호를 끌어준 게 이 노상원이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청와대에 안보실로 끌어당겨준 사람이 바로 이 노상원이었다고. 근데 정보사 관련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판교에 있었다는 한 30명의 요원이 뭐를 기획했던 거냐. 그렇죠. 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에 대해서 첩보가 있었고 네. 부승찬 의원도 어디서 들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도 이게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다 질문하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와 저기 그 전날 저기 속초에서 이 HID 부대라고 하는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근처에 판교 근처에 대기시켰고 그게 체포조고 그 외에 별도의 감청조가 있었지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다 부인을 하면서 자기들은 감청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상호가 또 그 부승찬이 이야기할 때 내가 HID 해봐서 아는데 착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임무가 체포조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체포조가 아니다. 그다음 내가 물어봤을 때 감청조는 없다. 그럼 애들 뭐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다음에 니들 저 전투 투입될 때 연민군 복장 입고 가지. 그럼 아니라고 그랬어야 되거든. 근데 탁 찔린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 30명 인민군 복장 체포조가 아닌데 뭔가 작전을 위해 대기 중에 있었던 건 자기가 다 인정한 거야 자기가. 그렇죠. 예? 그 암살조냐 그러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또 저기 누가 저기 김병주 의원이 물었을 때 네. 그러면은 판교에 왔던 그 한 30명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오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전역한 사람도 있었고 현역도 있었고 그 속초에서 내려온 그 HID 그 북파 공작원도 있었고 이들의 임무가 체포도 아니고 감청도 아니고 암살이냐 했더니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요. 부인 안 하고 암살조냐 했더니 부인을 안 하고 그러면은 대체로 다 이제 한 덩어리는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덩어리 플러스 이 그 일종의 그 특수 기동대 내지는 별동대로 준비시켰던 거하고 별도로 이 노상원은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이제 가동을 해서 기획 태스크포스 그다음에 별동팀 대기 이렇게 해놨고 이런 일들을 준비할 때 문상호 한참 후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연관급 원스타나 대령급 옆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그 속초 이런 데서 또
인간 살인 병기들 데려다 놨고 여기다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예비역들, 오비들 또 데려다 놨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국가 변란 행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 조직 플러스 예. 사조직 플러스 다 동원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군형법 제5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반란 즉 작당하여 작당하여라고 돼 있어요. 작당하여 법에 작당하여 병기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 수개는 사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조직해서 용연파라 뭐 용연파다 이러면서 JTBC 보도가 오늘 저녁에도 있더라고요. 민간인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국정원에도 계셨었으니까 정보사가 오비들로 해서 지금 뭐 그 부대가 설악산 부대라고 불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용병 부대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들이 이제 용병 말하자면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 북파 공작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민주당이 보안을 깨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벌리는 이자들이 이 그 쿠데타 세력들이 반란하고 국가 변란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장 그 숨겨져야 될 부분까지 다 동원함으로써 이제 이게 드러나는데 본인들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번 그렇죠. 반란을 통해서. 노상원이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어쨌든 이른바 뭐 블랙이라고 불리는 요원들을 포함한 부대의 최고 책임자였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말하자면 자기의 네트워크랑 이거를 이용해서 국가 반란을 기도하는데 합류하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죠. 기획에 참여한 거잖아요. 김용년 휘하해서 네. 다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국회에 이제 김어준 씨가 나와가지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막 들었을 때는 설마 저러고까지 있을까 싶은데 이후에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 그게 마냥 소설 같진 않다라는 그 좀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인원들이 왜 동원이 됐으며 노상원이 계획한 2차 작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을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체포를 위한 인원들도 아니고 그렇죠. 체포조는 벌써 707 특임대 있지. 그렇죠. 체포할 수 있는 일공수 있지. 응? 수방사 군사경찰 특임대 있지. 책임지도. 응? 거기다가 그 저 방첩사 또 한 60명 그렇죠. 준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체포조 많아요. 할 수 있는 네. 부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체포자가 더 필요했다면 거기서 인원을 차출하는 게 맞죠, 사실. 아니 거기 들어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체포를 하는 그렇죠. 거지. 갑자기 이 사람들은 체포 못 하는데 한 1시간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포할 수가 없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너무 얘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사실이라면. 또 하나는 너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져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뭔가 기밀을 밝혀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해버려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특히나 HID를 뭐 전역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이 돼서도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러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언론 입장에서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비밀이라? 그러니까 저도 뭐 15년 넘게 기자를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까지 군을 취재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반란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독 언론들이 이게 이제 접근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데 두 가지가 언론 기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하나는 이거를 그러면 운영하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다면 오비들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뭐 훈련도 필요할 거고 이게 있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들한테 뭐 프로젝트별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어쨌든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이게 줘야지. 간단한 일이 아닐 거잖아요. 네. 금액도.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먼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여기에 정보사 예산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활비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규명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네. 이 보안사 아까 정보사 특활비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늘었어요? 신청을 한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방위에서도 아마 좀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특활비가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김어준 씨 폭로에서 뭐 앞에 아직 확인이 안 된 내용들도 있지만 그 뒤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오비들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오비가 첫 등장했어요, 사실. 그러면 결국엔 김건희 여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VIP들은 이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인가? 정확히.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그 부분들은 다 지금 규명이 필요한 대목들이죠. 기자님 사랑해요. 아니 진짜 근데 너무 그렇게 정말. 되면 이거는 정말 살벌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윤석열이가 하나 실토했잖아요. 자기는 자기 아내 핸드폰 안 보는데 자기 아내는 내 핸드폰 갖고 문자질한다. 밤새 막 엎드려가지고 문자질한다. 맞아요. 그러면은 오비하고 김건희하고 막 통화했을 때 윤석열한테 아유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어떻게 하는데 아 그런 건 내가 맡겨 그래서 왜 그때 오빠 그러다 보면 대통령 자격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주고 그게 이제 김용현이 뒤로 딱 타고 가고 야 이건 정말 엽기 중에 엽기인데 엽기 중에 엽기죠. 아 진짜 좀 나가 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네, 못 살겠어요. 당신들 좀 나가줘.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의원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정보사 오비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협박 문자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용을 다 당연히 얘기 못 하시고 공개도 안 되지만은 좀 그 수위 자체가 좀 아니야. 근데 나 살벌합니까? 자꾸 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안 왔어요. 오늘은 안 왔어요. 오늘은 어제 아침까지 왔어. 어제 아침까지 그러니까 좀 자주 와요? 아니, 많이 와요? 아니 하루에 3개, 2개, 1개, 2개 뭐 이렇게 오다가 이 노상원이가 잡혀서 그런지 안 오더라고. 아 약간 수위가 셉니까? 수지가 센데 보통은 너 죽여버려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말이 길어. 뭐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네 어쩌고 저쩌고가 뭐 이렇게 누구 이름을 거론하고 이러면 안 되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길어.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너를 언젠가는 죽이겠다. 당장 죽이겠다가 아니고 언젠가는요 또 언젠가 넌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굉장히 겁이 나요 나도. 아씨 답장은 안 하시고 의원님. 답장 한 번 하려다가 괜히 자극하면 또 그게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또 이렇게 하면은 긁어 부스럼 될까봐 일단 이렇게 긴 보통은 저기 그 협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짧게 온 것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엔 다 길게 와요. 그래서 무섭네.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도 이제 심리전을 해야 되니까 기자 입장에서 고민 중이에요. 저도 전직 HID 요원에 문자 받아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HID 뭐 요원 좋다고 못 찾아갖고 지금 엄청 헤매고 있는데 취재하려고 막 네. 죽여도 좋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만나 주십시오. 네. 근데 답장을 좀 할까 고민하셨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번호가 이씨 온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겠죠. 번호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봐야 뭐 그 번호 찾아서 수사는 할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면 한 며칠 내가 조심하고 있다가 때 되면 할 테니까 이제 나한테 문자하지 마. 문자 하지 마. 니들이 사고 친 거야. 니들이. 그래 너 분명히 나보다 어릴 거야. 왜냐면은 나이 또 어릴 거야. 왜냐면은 노상원이가 나하고 동갑 그 41기면은 나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타지 마. 니들 나보다 다 어려요. 당신도 인생이 창창하고 애들하고 안 먹고 살 길 있으니까. 오비고 나발이고. 그만해. 그만해. 인생 선배다 이놈들아. 나 니들하고 싸울 생각 없어.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 노상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고 나서 14일날 의혹 제기하셨는데 15일에 경찰이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긴급 체포를. 근데 그거는 그게 어떻게 그 봐야 돼요? 하루쯤 전에 나 몇 시간 전에 내가 지적하기 몇 시간 전쯤에 아마 잡혔던 것 같아요. 의혹 제기 하시기 전에 잡혔어요? 내가 하기 뭐 한 몇 시간 전에 잡힌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노상원이는 이제 이미 그 전역을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신분이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포해서 뭘 하든 상관 안 하는데 문상호 가지고 이제 검찰에 시비를 거는 거지. 왜냐면은 문상호가 지금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연루가 됐다면 이거는 초대형 폭발물이야. 그렇죠. 특전사 300명 들어간 거, 600명 들어간 거
보다 오히려 더 커요 이거. 그렇죠. 계획만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살이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검찰이 꼭 문상호를 확보해가지고 들여다볼 거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털어줄 거 좀 털어주고 방향 정리해줄 거 정리해주면서 역시 김어준이는 나쁜 놈이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돼요. 김어준 씨는 이 도피 직전에 이 연락을 제보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기는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빨리 피신해라 그러면서 한동훈이 뭐 사살 안 된다, 너하고 누구 잡아다가 도중에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뭐 네 잡으러 간다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나머지는 이제 받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정신 좀 차리고. 챙겨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first hand information이라고 그래갖고 누가 손 안 대고 오염이 안 된 첫 번째 정보로서의 김어준 씨 말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네, 아니, 근데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그런 말 지어내지는 못하거든. 맞아. 너 되게 구체적이었고, 근데 이게 조금 또 하나 연결되는 포인트 중에 요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 예.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 의원이 뭐 이야기를 이제 라디오에서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과정이 조금 있는데 계엄이 나오고 12월 4일 날 브래드 셔먼 의원이 14선인가 15선인가 그랬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15선. 예, 아시아 태평양 쪽 문제를 제일 오래 한 거고 이제 그게 풀어서 그냥 얘기하면 한국 문제를 가장 오래 담당한 하원원 중에 한 명인데 여기가 12월 4일 날 개인 성명을 먼저 냈습니다. 12월 4일 날. 예, 근데 그때는 워낙 이제 우리가 이슈가 많고 상황이 다급할 때니까 예, 미국 하원 의원의 성명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6일 후에 MBC랑 JTBC한테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JTBC 뉴스랑 MBC에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국지전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누가 일으키는 건지 알고 충분히 우리의 정보 라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김어준 씨의 폭로랑 물리면서 미국이 뭔가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계획된 도발, 그러니까 혹은 이제 대북과 관련된 어떤 계획된 도발,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계획된 도발을 저지르려고 하는 시도를 미리 파악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외교안보 우리나라에 있는 좀 전문가분들은 근데 뭐 셔먼이 그렇게 고급 정보를 접하고 그럴 수 있는 위치까지는 아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또 하원 의원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이제 싸구려 주장이죠. 싸구려 주장이다. 네, 예. 15선을 하고 음. 아태 소위 위원장도 했고 그다음 이 사람 경력을 쭉 보면은 교수도 했었고 그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 안보 전문가예요. 이 양반이. 네, 네, 네. 이분이 안보 전문가예요. 괜히 어디 다른 거 하다가 뭐 아태 소위 위원장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의 출처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판에 안 끼어들어요. 그냥 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어떤 분명히 대상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을 우발적으로 일으켜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미국이 하겠어요? 미국이 할 거라면은 그 브래드 셔먼이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이 할 것 같으면 북한을 겨냥해서 너 북한 하지 마. 김정은이 너 정신차 너 한국 혼란 틈을 타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아. 일반적인 미국 의회 지도자들의 발언이잖아요.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고 이건 평화적으로 해결될 테니까 외부 세력 특히 북한은 이상한 짓 할 생각하지 마, 도 꾸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도 이런 말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훨씬 심각하니까 12월 4일 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민주당이 이제 들어간 제보로 인민군복 관련된 제보가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는 걸로는 계엄 3주 전에 네. 국내 업체가 네. 인민군 복장을 제작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보사에 납품을 했다. 네. 요거는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통화 한 한번 해보세요, 빨리. 네? 아주
통과가 안 돼. 어디 갔어 이 예, 양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디까지 좀 팩트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실제로 훈련을 위해서 네, 그럴 뭐 수도 해진 있고. 옷을 네. 새로 맞춘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계엄 3주 전에 미리 또 준비를 한 건가라는 또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 볼 수도 거고. 있고. 지금 예. 또 뭐 규명이 필요한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일 네. 테니까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한 두 군데,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하나의 이제 그 제보를 받은 그 맞고요. 뭐? 또 하나는 이 안보 쪽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의원님이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원님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좀 해봤어요. 확인해 보셨는데. 확인을 해봤는데 몇 달 전에 음.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인민군 복장을 그 제조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요. 오. 한 5개월 전에. 그러면은 재고가 많이 있잖아요. 의원님 네? 이거 마이크 안 되면 또 안 네, 들린다고 난립니다. 재고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것대로 있고 응. 계엄 3주 전에 요원저리에 별도로 또 제작했다. 또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팀끼리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 또 제작을 했겠냐. 이게 있는데 이거 갖다 쓰면은 저거 봐라. 저거 5년 전, 5개월 5개월 전에 가져온 거 왜 저거 들고 설치지? 그래서 야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그 자기들이 그 평소에 위장용으로 쓰는 그런 인민군 복장이 아니고 별도의 진짜 뭐라고 하는 그게 필요해서 이 주문을 하지 않았겠냐. 3주 전에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 거고. 추정을 한 거고. 추정을 한 거고 지금 이 업체에 우리가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데 아직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나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 의원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업체 검찰에? 대표가 예, 검찰에 가서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쪽에다가는 5시 이후에 전화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 아직 답이 없어요. 업체 대표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제 복수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이 업체는 나름대로 유명한 업체예요. 이 여러 의류를 단체복을 제작해서 이제 파는 그런 의류 전문 업체인데 특히 이 군사 관련 이 의류를 많이 만들어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꽤 유명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정도로 나왔으면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우리 회사 망해먹을 일이냐 왜들 그러십니까? 민주당 나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규탄을 하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용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아 근데 검찰에 갔다 오셨다는 것도 조금 좀 검찰이 신기하네. 검찰이 어쨌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알려진 부분보다 수사가 훨씬 이제 알려진 부분보다 깊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령관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말한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뭐 그러다가 숨기는 부분이 있고 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여기까지 내가 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근데 검사 양반 나한테 이럴 거 아니야. 뭐또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의원님 왜 나한테만 그려? 진짜 나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그랬어. 나는 별거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뭐 주문 들어와서 받은 거니까. 아니 그럼 오늘 수방사령관이 자기 영장 나오고 나서 입장을 그렇게 냈잖아요. 자기는 그 임무가 그거기 때문에 방공과 대테러기 때문에 국회에 가라 그래서 그 임무인 줄 알았다. 시킨 이렇게. 대로 했다. 네, 나는 그랬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오해야 두들겨고 안 가냐고 2번 나한테 지시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김영현은 이제 싹 빠져버리고 김영현이한테는 많은 지시를 받았지만 네. 그 순간에 끌어내야 하는 지시는 의외로 김영현은 덜했대. 왜냐하면은 워낙 이 윤석열이가 막 뭐처럼 여기저기 난리를 예, 치니까 막 난리를 막 치니까
왜 저러냐 저 양반 하다가 또 자기 후배잖아. 그러니까 아이 그래 마음대로 해봐. 아, 그래서- 김영현이는 예, 어느 순간 딱 보고 중과부적 할 때 갑자기 사람이 진짜 내가 다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김영현 거짓말 생각하지 마라. 예. 차분해졌어. 운명처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하고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 사령관 저 사령관한테 전화하면서 야 집어 끌어내. 뭐 끌어내 너는 뭐 하고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아까 그러니까 전부 저기 내란 수계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초반에 얘기해 주신 것도 좀 연결이 되네. 노상원이랑 통화할 때도 노상원 야 빨리 그거 두 번째 작전 빨리 패는데 요거는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려하겠습니다. 김건희 통해 가지고 예? 오 김건희 통해 가지고 김건희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이가 씩씩거리고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로 갔든지 뭐 관저로 갔든지 어디로 갔을 거 갔동안 또 이제 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건희한테. 건희한테 그랬더니 오빠 그거 일을 그런 식으로 해 뭐 이러면서 가만 있어봐 오빠 내가 좀 알아볼게. 그래? 이거 내피셀이고 약간 웃자고. 내피셜. 너무 웃자고 뭘 하는 하지 마. 겁니다. 김건희 여사 그거 화내지 마. 요거는 이제 내피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상황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도 그냥 재미삼아 생각을 하시는 거고. 합리적으로 상상력의 나래를 펴거 가지고 뭐 고소하고 이러지 마. 네. 합리적으로 1시 정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럼. 4시 27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취재 뭐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준비된 부대도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추가 작전에 대한 거는 확실하니까 네. 뭐 도망갈 데 없어요.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이 잠깐 초반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이 노상원은 체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네. 근데 문상호를 잡아다가 이제 긴급 체포 승인해달라 그랬는데 검찰이 요거는 불승인했습니다. 현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현역이니까 그런 거. 지금 현역 군인이라 현역 군이니까. 그러니까는 노상호는 현역 군인이 아니니까 민간인이니까 경찰이 이제 잡아도 되는 거고 군인은 반드시 군 검찰단이나 국방 조사본부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 사령관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의 연장에 있는 현역들은 네, 현역들은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부글부글하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입장을 낸 게 이렇게 냈어요.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권이 아니라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요거를 불승인했다. 수사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체포해서.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란죄를 다룰 수 있다면은 그렇죠. 아니 그 내란을 누가 하는데 군인이 할 거 아니에요. 현역 군인들이. 네. 맞습니다. 예? 내란을 어디 전역한 예비군들이 그냥 어디 카빈전 들고 와서 내란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준 화력, 병기, 탱크가 됐든 뭐 총이 됐든 폭약이 됐든 이런 걸 동원해서 이 그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이게 내란이잖아요. 그 내란을 경찰이 국수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역을 수사할 수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영장 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아까 서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사기관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이게 결국에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 이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공수처가 수방사령관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전날 체포해 간다. 뭐 빨리 체포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를 빌드업해온 과정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예를 들면 국수본. 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 시급해 보인다 이런 생각. 그리고 곧또 풀어줘가지고 네. 또 다시 요건 맞춰서 군검찰단 하나 끼고 국방조사본부 끼고 내일 아침에 가서 다시 잡아오면 돼요. 문상호. 네, 문상호. 네. 아 되게 가세요. 근데 여기 있으세요. 어디 도망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 근처에 경찰들 지키라고 해가지고 내일 또 가가지고 잡아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확실한 거는 현재
그 장관 전 장관도 그렇고 현역 군인들은 다 검찰에 가 있어요. 네.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다 네. 검찰이 잡아갔고 네. 경찰에는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상원까지 네. 잡아간 거고 네. 그리고 자료들은 경찰이 좀 많은 것 같아. 음. 그렇지 않아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방조사본부하고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냐면 국방조사본부는 이제 이렇게 저인망으로 연관급 이하를 쫙 조사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이 공조본부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자료는 공조본부에서 공조본부가 더 많고 이제 저 사령관들은 사실상 이미 자기들이 말로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진술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거나 그 진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진술과 조사는 주로 이 조사본부나 이 그 국수본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위에 떠 있는 거 자기들이 걷어내 가지고 뭐 많이 가둬놓은 것 같지만은 그 수사의 실질 내용에 비춰 보면은 그 공수처, 국수본, 국방조사본부 이쪽이 결코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건 조금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제 검찰에 곽정군 사령관이 검찰에 가 있는데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거 검찰에서 내가 수사 받고 왔더니 이거 김용현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렇죠. 오늘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나?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나요? 그 무슨 검찰에서 너네 뭐 의원들은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박정근이 그런 협박 비슷한 걸 좀 받고 있나 봐요. 검찰에서 네. 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막판까지 그 온갖 그 안 좋은 짓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 이 불안감이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검찰 수사 지금 뭐 못 믿는다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의혹 제기, 정황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 추미애 의원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검찰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첩사가 이제 계엄 선포 직후에 방첩사 정성호 1처장에게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야 이거 가서 있으면 좀 이따가 검찰하고 국정원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추미애 의원이 제기한 믿을만한 제보에 의한 얘기고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오면 그들을 지원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러면 검찰도 사전에 예를 들면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한다 압수한다 서버를 이 내용을 검찰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느 단위에서는 이 의혹이 이제 처음 제기가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주체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 신분 내지는 참고인 신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힘든 국면인 건 맞는데 네. 결국은 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엔 정해진 윤석열이 길로. 내란을 일으켰고 그 결정적으로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군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고 최소한 이제 12월 1일 날그 김영현이가 곽종근한테 6개 시설을 확보하라고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이가 직접 10개의 시설을 확보하라고 저녁 8시에 경찰청장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했고 이들은 이미 내란죄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한덕수한테도 8시 20분에 이야기를 했고 엄청난 무력을 퍼부었고 무슨 뭐 100명, 200명이 아니고 1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으로 가는 거예요. 증거는 뭐 차고 넘친다. 네, 그럼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기 이 사람들도 이제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나이가 이제 55세다가 쳐봐 사령관들이 55세다가 치면 10년 감옥살이 하는 거하고 20년 감옥살이 하는 건 큰 차이죠. 다르죠. 그렇죠. 65세에 나와서 한 15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냥 거기서 못 나오고 인생을 마감하느냐 뭐 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아예 무죄를 받을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덜 살기 위한 네, 살기.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제보센터 오셔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 공익 제보자로 해서 권익위에다가 신청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법률 지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다행이네요. 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졌고 이미 끝났어요. 저질러 졌고 이미.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생각하시고 처자식도 있고 하니까 그냥 시인하고 용서 받으세요. 아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저 그 영상 하나 보는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김병주 의원이 그 막 울분을 토하는 그게 막 윤석열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전 군이 다 개입돼 있는데 사실 그 수괴들이 다 망쳐놓은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네, 네. 동조도 동조지만 시작점이 거기니까.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지가 우리를 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시민들과 투입된 군인들의 민주적 의식으로 못 죽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정리해주신 것처럼 증거는 차고 넘치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덜 살기 위한 군인들의 발버둥이 이제 있는 건데 결국에는 내란 숙의 윤석열은 절대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지금 있죠. 내란 선동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란 선동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헌재에다가 또 꽃 쫙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그 누구더라? 누구 김건희 씨 숙모래나 어떤 데나 아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결국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헌재를 우리가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6명이죠. 네. 헌법재판관이.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9명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 추천목 3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빨리 진행하겠다는 거고 이게 뭐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할 수 있고 오늘 헌재에서는 뭐 6인 체제여도 그 심리 변론 다 판단 다 가능하다는 일단 입장을 밝히긴 했으니까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국회 몫으로 추천해야 되는 3명을 빨리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게 심리가 시작된 다음에 합류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릴 때만 구인이 되면 되는 거 그래요? 되는 거라서 어떤 게 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랄까 추천한 사람이 둘, 네. 김명수 대법관이 추천한 사람이 둘,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이 둘. 그러니까 결국은 9명의 3분의 2인 6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은 지금은 4대 2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 둘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 추천한 사람 딱 들어가면 아주 단순하게 하면 6대 3이야. 근데 6대 3인데 이 계신 분들도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헌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란이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다. 그러면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뭐 때문에 헌재가 있는 거예요? 헌법 수호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우리 채팅으로 남겨주셨던 그 불안감. 이 주심 재판관 이제 오늘 나오냐 마냐. 근데 헌재에서는 뭐 이거 비공개다 했는데 이미 취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주심 재판관은 랜덤으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네, 무작위 누가 할지. 전자배당. 예. 근데 하필 딱 윤석열이가 꽂아 넣은 정형식 재판관이 당첨이 됐어요. 이게 윤석열식 세계관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분은 지금 어떤 족쇄를 차고 있냐면 본인이 뇌물로 사전 뇌물로 이 재판관이 됐다라는 족쇄를 차고 있어요. 그 진실과 화해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모두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족쇄가 있고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포고령 1호 자체가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 아니고 개헌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그 자체로 증거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얘기했거나 이러면 증인을 신문을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게 공문서로 국회에서 헌재로 도착하면 그냥 그 자체로 진술 효과를 가져요. 아,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진술한 내용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면상으로 헌재가 지금 뭐 그래서 법조를 오래 한 기자들이나 헌법학자 중에 그러니까 다수는 이거는 뭐 그냥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 뭐 핵심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에 국회 국방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누가 부대 이동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국방차관, 국방장관 직무대리가 전 장관입니다. 아 김용현이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계엄사령관 박한수. 역할을 했던 박안수가 누가 지시를 했느냐.
김용현이 지시를 했다. 그러면 야 그거 원래 대통령이 군 이동을 할 때는 너한테 지시를 하는 거야. 겸사령관 너한테. 근데 김용현이가 그 지시를 했어. 넌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물어봤대요. 이 지시가 누구 거냐? 네가 하는 거냐?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 위임 받아서 내가 했어라고 했어요. 끝. 네. 아 그것도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충분히 증거로 증거로 이제 그 핵심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제 뼈대가 이제 확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재판관 주심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자기 본인이 헌법 재판관인데 무슨 뭐 저기 그 박근혜 재판은 이거 100분의 1도 안 된대잖아요. 그렇죠. 세 발을 피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이거 그냥 딱 팩트로만 놓고 하면은 네. 본인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헌재가 진보 보수가 갈려서 예를 들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이슈에서는 갈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런 정도의 정치적 사안에서는 워낙에 이게 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진보 보수의 문제 그리고 이미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로 갈릴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마지막- 이전에 법관이었다는 것 자체로 네. 기본은 할 거다. 너무 정형식 그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적은 해야지. 지적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신 공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필요 없다. 대한민국 법관의 기본 소양과 자질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짧게만 요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 지금 이제 3명을 더 채워가지고 9명 네. 만든다 그랬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체제인데 네. 이제 인사청문회나 뭐 진행을 하고 올렸을 때 박근혜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가 알기로는 제안했는데 안 이거는 뭐 그런 권한 없어요. 그래요? 네. 그 황교안은 그 당시에 임명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고. 아 그래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국회 밖에서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적격한지 안 한지 우리가 보려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의회 국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다고.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해야 난 되는 그렇게 거고 없다고 그걸 생각해. 그거를 한덕수 공천이가 얼마나 뭐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쓸지 모르겠지만 네. 그 한덕수 총리가 그거를 뭐 할 정도로 아니 할 수는 없을 것 그러면은 또 우리 낼 거야. 또 내가 아 걱정하지 마. 천만 아니 다행입니다. 한덕수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제끼잖아요. 네. 그럼 우리 또 낼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귀하를 제낄 거야. 아시죠? 오케이. 미스터 한. 미스터 Remember. 오케이? 이분이 역대급 관운을 누린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관운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뭐예요? 대세 추종입니다. 아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네. 관운을 누리실 수 없습니다. 한독수 총리가 그 사표 갖고 다닌 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한 1년은 네. 갖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달아져서 없을 네. 거야. 마지막으로 요거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사 난 게 탄핵 소추위원회 예. 이제 민주당에서 박범계 예. 그다음에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이렇게 이춘석, 초선이 많네요. 이성윤 의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다 초선이네.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9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탄핵 소추위원이 되면 네. 역할이 뭐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따지면 검사죠. 네, 검사.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검사들이 쭈루루 앉아 있는 검찰단. 네, 여기. 이해가 확 되네. 그래서 실제로 검사장은 누구야? 정청래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장 혼자 하신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라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탄핵 관련된 얘기 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검사였던 사람이 변호사가 됐다라는 농담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 저쪽 당은 이름이 나왔나요? 저쪽은 아직 안 나온 아직 거죠. 안 나왔죠. 아주 확인을 저희가 못 해봤는데 네.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럼 의원님도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거의 어쨌든 소추위원으로 되셨으니까. 소추위원으로서 이제 부여된 역할을 잘 해야죠. 윤석열이 내가 직접 나가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나오진 않겠죠? 아니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나올 수 좋죠.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 본인이 마지막 담화를 변론 요지서처럼 써온 거잖아요.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방어막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통치행위다, 병력을 얼마 넣지 않았다,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법률가니까 뭐 그거를 최대한 방어하려고 그 전날인가 보도가 나왔잖아요.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오시겠다. 그럴 때 윤석열 씨 우병우도 변호사 사서했어.
정신 챙겨. 정신 챙겨. 그렇죠. 그 아 우병우 씨라고 해줄게. 미안해요. 예. 소년급제하고 검찰청에서 최고의 천재였다는 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도 변호사 써서 잘 있다. 썼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의원님이랑 지금 1시간 넘게 쫙 네, 얘기했는데 너무 알차네. 10시 10분이네. 빨리 가서 자야지 네. 나도. 예,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의원님? 또 구독 좋아요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죠. 아, 박선원 TV. 박상훈 TV. 아 내가 1시간 5분을 15분을 했는데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죠. 진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몇천 분 계신데 구독하세요. 구독 좋아요 진짜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십시오. 저도 우리 저기 그 박선원 TV 오신 분들한테 오마이뉴스 구독하라고 할게요. 예, 지금 6천 분 계시는데 안 하셨으면 지금 한 번씩만 해주세요, 진짜. 네, 네.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근데 우리 조국 전 대표 이건 왜 써놨어요? 아 그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아유 내 뭐 친구 조국 정말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뭐 다른 곳에서도 그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워낙 가까우시고 예.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예. 것 같으니까. 그것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조국? 아니 뭐 예. 제일 어려운 시절에 제가 국정원 특보 이럴 때 친구로서 만나서 야 우리 죽지 말고 이겨내자. 이것도 지나간다. 근데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맞아. 너무 기간도 길고 너무 정말 야차라 그러잖아요. 그 악마들처럼 이렇게 달라드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 한 2, 3년은 딱 만나면 그 이야기 야 죽지만 말고 살자 이겨내자. 어? 그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에 칼 찬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삼국지나 수호지 보면 목에 딱 칼 차고 귀향을 가잖아요. 네. 그 심정이지만 그래도 걸어가 보자. 음.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조 장관 정치해야 되겠다. 앉아서도 죽고 서서도 죽는데 싸우다가 죽자. 그런 이야기 했던 사이입니다. 예. 아, 근데 오늘 뭐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영상 잠깐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릴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덤덤하게 좀 힘내시면서 일부러 더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몇 년 동안 형국의 길을 걸어왔는데 얼마나 네. 고통스럽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선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김한 기자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예, 네, 두 고맙습니다. 분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6천여 분의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9시에도 정치 라이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